안녕하세요. 오토캐드 수업을 맡은 김호원입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개강을 2주 연기하였는데 코로나가 잠잠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듣고 사태를 대충은 알고 있겠지요. 그렇다고 이제 개강을 더 늦추면 학사 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일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비대면 강의로 2주 해서 너무 늦게 한 달 딜레이 시키면 안 되니까요. 너무 늦게 이제 강의를 개강을 하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정입니다만은 빠르게 이제 사태가 진정돼서 비대면이 아니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서로 만나가면서 하는 수업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들 내 과목 말고 다른 실험 과목 같으면은 굉장히 이제 힘이 들죠. 동영상은 지금 다른 교수님들은 지금 현재 유튜브에 스트리밍 해가지고 실시간 이렇게 지금 만들어 올리시고 그게 수업 시간에 맞춰가지고 올리시는 거죠.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쁘지는 않는데 보니까 수업이 이제 말이 실시간이지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됩니다. 바로 옆에 이제 두 명이 한 명은 핸드폰, 한 명은 PC 이래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텐데 바로 옆에 있는 두 명이 서로 전혀 다른 비디오를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한 10초 이렇게 막 늦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실시간 스트리밍이 아니고 실시간 스트리밍은 여러분들이 반응을 이렇게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면 사실 괜찮은 어느 정도 이제 학교 수업하고 비슷한 모습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해보면은 지금 다른 분들 하는 관찰을 해봤는데 그냥 모니터 앞에 마이크에 대고 말하고 여러분들 반응 한참 있다 이런 거 그것도 반응도 여러분 카톡 이런 데서 카톡방 만들어서 여러분들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오는 글자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카톡에 글자 답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요.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카톡방에 동영상이 안 나온다든가 왜 해야 되냐 하면서 막 묻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걸 그거를 수업 중인 그러니까 강의 중인 교수님이 답하기가 어려워요. 나도 그걸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미리 이거는 제가 강의 전에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녹화를 하고 올리고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보고 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출석은 공지에 떠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제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여기 공지에 여러분들 올리면 시간에 맞춰 올리면 공지 하나 올리면 여러분 그게 출석을 하게 됩니다. 출석할 때 학번하고 이름 둘 다 이름은 여러분 그냥 하면 이름이 앞에 뜨니까 이제 학번 치면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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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주 나를 못 보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든 유익하게 보내기로 합시다. 이런 동영상 강의는 처음은 아닙니다. 전에 사이버대학교에서도 급하게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동영상 강의를 해봤습니다. 실시간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미리 동영상을 찍어 놓고 올리고 질문 같은 걸 받고
답하고 게시판에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이제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할 때마다 이제 부담이 되고 어색합니다. 그에 비하면은 여러분들 그 학교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 훨씬 더 편하죠. 여러분들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서로서로 확실히 보이니까요. 예. 학생이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학생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 분위기가 영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전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원격 강의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교수님들마다 이제 강의하는 방식은 다 다른데요. 대부분 교수님 본인의 개성에 맞춰 발전한 겁니다. 예, 어느 방식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실제 다양한 교수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공부 방법 뭐가 좋니 하면서 많이 찾아본 적 있겠죠. 인터넷에도 이러면 좋더라, 뭐 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떠돌아다닌 것 같은데, 교수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선진 외국에서 좋은 대학교죠. 어디서 했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인데, 대부분 새로운 교수법이 나와요. 그 처음에 나왔던 교수법이 괜찮았다면 추가로 교수법이 나올 필요가 없을 텐데, 계속 교수법이 나오고 앞에 했던 교수법을 쓰던 분은 자기가 만드는 교수법을 본인이 안 쓰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안 쓰는 그런 교수법을 다른 사람들 이게 괜찮네 하면서 쓰고 그런 식이죠. 몰라요 뭐가 좋은지. 그렇지만 그 같은 교수법도 두 명의 다른 교수님이 채용했을 때는 영 다른 교수 방법이, 강의 방법이 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각 개성에 맞게 발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내가 이제 매해 첫 강의 첫 시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날 첫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 책하고 뭐 이런 것들 준비가 좀 덜 됐고 공부할 여건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그 약간 강의 소개와 이제 약간의 여러분한테 이제 당부의 말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첫 주하고 두 번째 주는 분위기가 달라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첫 주하고 두 번째 주는. 그래서 이제 내가 매 강의, 첫 강의 아주 뭐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죠. 매년 매 학기 그렇게 1, 2학기 강의마다 일하고 있으니까. 대충 말하자면 앞에서는 이제 교수, 지금 여러분하고 이제 비대면이니까 앞에 서 있다 이 말이 좀 어색하지만은 원래 하면 내가 이제 교단에 서 있겠죠. 옛날에는 그 강의실에 교수님이 서는 자리가 약간 높았습니다. 교단이라고. 지금은 대부분 없는데 그 칠판하고 이런 것들 좀 높게 해서 멀리 있는 사람도 앞에 사람한테 안 가려지고 잘 보이라고 교단이 있었습니다. 앞에 테이블은 교탁이죠. 교단에 쓴다를 이제 강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이나 교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단에 쓰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말하자면 학생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말하자면 교수 입장에서는 잘 가르치는 딱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적이고, 하나 큰
힘들어 가르쳤더니만 학생들 전혀 뭐 달라진 거 아는 거 없고 진짜 이제 자주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기말고사 치고 나면은 그냥 완전 리셋 포맷 된다. 우리 옛날에 요새는 포맷 이야기 많이 안 하지만 옛날 우리 디스크를 새로 이제 포맷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기록들이 이제 상당히 사라지거든요. 포맷 된다 이런 말 많이 썼는데 그래 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하죠. 내가 매 첫 학기 이렇게 할 때 학생한테 말하는 게 야, 너희들 작년에 몇 과목 배웠노?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과목 배웠느냐? 몇 과목 배웠는지 잘 말 못해요. 무슨 과목 배웠나가 아니고 몇 과목 배웠나? 무슨 과목은 더 힘듭니다. 작년에 무슨 과목 배웠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되면 진짜 좀 아쉽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과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딱 명확하게 이 이름이나 이런 게 기억되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기억 못한 경우가 아주 많단 말입니다. 이게네 만약 내가 가르친 과목이 전혀 기억 못한 그런 과목이 돼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진짜 허탈하죠. 그 어떤 교수님도 이렇게 학생이 못 알아듣게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그렇게 말하자면 이 자식들 진짜 말 안 듣네, 어떻게 하면 못 알아듣게 수업할까, 이 고민 생은 안 합니다. 못 알아듣는 걸 감안해서 더 알아듣게 말하려고 해요.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한 학기씩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강의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교수된 이유가 없죠. 왜 됐는지도 모른다, 그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일부러 어렵게 못 알아듣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 수업 한 시간 수업 더 까맣게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학생들 나오죠. 그거는 이제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서로 잘 안 맞아 그래요. 어떤 학생은 몇 마디만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다 팍팍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 학생도 다른 교수님한테는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맞는 거는 과목별로 뭐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내 수업 같은데 A 학생은 뭐 탁탁 알아듣고 이거 몇 번 하니 다 되네. B 학생은 아까 이 말 했는데 왜 저 말대로 하면 안 되고 지금 하면 이래 되고 왜 그때 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설명도 그런 것 같고 자기가 해봐도 그렇고, A 학생은 앞에 말 뒤에 말 다 똑같고 뭐 바로바로 다 되는데 B 학생은 앞에 말 뒤에 말 영 다른 것 같고 해봐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답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모르면은 질문해요. 모르면 질문해. B 학생 같은 경우죠. 여러분, 나는 이제 옆 수업은 이제 컴퓨터로 여러분들 CAD 하는 수업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이제 떠들어다 해야 되나? 실습 같은 수업은 약간 이제 조금 말소리가 서로 말해도 나는 괜찮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비대면 강의니까 여러분 집에서 혼자 또는 둘이 뭐 약간 떠들고 해도 관계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면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맨날 이 말 해도 그 질문하는 건 교사한테 질문하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 크게 말고 시끄럽게는 안 됩니다. 뭐 좀 조용하게 이거 왜 이래 되노 모르는 거 잘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중에 몇몇은 잘하고 몇몇은 못하고 몇몇은 잘 될 때 있고 잘 안 될 때 있고 왔다 갔다리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이때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교수한테 질문해라 이렇게 해도 사실 좀 껄끄럽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친구, 동료, 옆에 학생한테 묻는 거, 넌 어느 정도는 난
인정합니다. 건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너무 자주 한다, 너무 시끄럽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거나 좀 다시 듣고 싶거나 이랬을 때 나한테 그 말하는 거를 전혀 부담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나한테 하면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생깁니다. 일단 저 학생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그럼 내가 한 번 더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줘야지. 또는 아까 거에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 말 안 하고 건너갔던 걸 말할 수도 있고, 했던 말도 뭐 두 번, 세 번 더 말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엔 여러분 혼자 몰랐을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몰랐을 가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몰랐던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던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선행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력해야 되나? 동력하기 좀 이상하네. 같이 서로 도와주는 거가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전혀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부담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바로 앞에 사람이 했던 질문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몰랐던 게 너무 머릿속에 들고 그 질문하겠다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좀 어렵다 해야 되겠지. 그래야 남이 했는 말 이런 말 못 알아듣고 자 앞에 똑같은 질문, 거의 똑같은 질문, 뭐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하면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에이씨, 뭐 왜 했던 말 또 해? 앞에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부분 처음 하면은 저건 전부 저런 질문을 할 수도 있구나. 저거 나도 생각 못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완전히 똑같은 게 한 번 더 나온다. 이렇게 하면 들었던 사람한테는 조금 안타깝죠. 어떻게 약간 시간 낭비 같은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자기가 모르겠다면 질문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걸 질문하는 게 훨씬 낫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아무래도 내보다는 옆에 친한 애한테 뭐 묻는 게 좀 낫긴 하겠죠. 그거는 너무 안 떠든 범위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떠들면은 좀 곤란하고. 자,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대충 여러분한테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문하는 걸 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 교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안 맞는 거는 여러분과 나의 이제 각각 개성의 차이 뭐 이런 겁니다. 어느 교수님도 일부러 여러분들을 이제 못 가르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뭐 각자 이제 사정은 있어요. 사정이 있는데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나쁘게 뭐 할라. 그거는 진짜 의미 없는 짓이죠. 자,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잔소리라 하는 거는 수업 내용하고 별 관계도 없고 뭐 자잘하게 하는 말이죠. 근데 이런 잔소리가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가 이걸 여러 번 반복할 거야. 이 내용, 이 말들을 몇몇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수는 여러분들 잘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시큰 가르쳤더니 힘들게 살더라. 진짜 좀 슬프죠. 뭐 진짜 슬픕니다. 여러분 잘 돼가 뭐 높은 사람 되거나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나올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전혀 옛날 생각 안 나는 상황이 돼버리면 진짜 안 좋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부담 가지지 말고 뭐 질문한다든가 이런 건 해줘요.
일부러 저건 아니니까 안 가르쳐 주려고 하진 않으니까. 다만 이제 그때그때 사정은 생길 수 있습니다. 다 잘 되라 하는 거니까. 자, 뭐 하여간에 뭐 실망하지 말고 유익하게 보냅시다, 우리.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용은 지금 오늘 내용은 PPT 내용을 거의 이제 오늘 이제 소개와 이제 까는 거니까요. 최대한 이제 이거 올려놨어요. PPT 알고 있죠. 이미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여러분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아마 이래 될 건데 그때까지 이제 오토캐드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이제 좀 접해보자 이런 겁니다. 예, 우리 교재는 오토캐드 기초 뭐 여러분 이제 1층에 서점에서 이제 구할 수 있죠. 김태 교수님이 지은 책입니다. 다들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는 강의하는 사람 김호원입니다. 휴대폰 번호는 010에 이래 돼요. 이 번호는 뭐 지금 현재 강의 계획서하고 다 올라와 있으니까 특별히 뭐 적을 필요는 없었지만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위해서 이제 좀 공지사항 밑에 내용이 있는데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일 민감한 것이 뭐냐? 당연히 성적이죠. 성적은 시험하고 출석 출석이 여러분 좀 민감하죠. 출석이 학교 어차피 나왔는데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뭐 여러분 치는 대로 치는 거고 중간 기말 출석 뭐 과제 뭐 몇 번 과제 같은 게 나올 가망이 있습니다. 특히 뭐 요번에는 과제 같은 걸 낼 가망이 좀 있어요. 이제 출석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그 4분의 1 이상 결상하게 되면 F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4분의 1, 딱 4분의 1 되게 출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넘었거나 미마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초과하면 F 학점입니다. 뭐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 그 전에 4분의 1이 안 되면 다 출석제 다 받느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한 번 출석한 사람, 결석한 사람, 두 번 한 사람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는데 많이 할수록 불리하죠. 근데 이제 결석에 좀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좀 사정을 봐줍니다. 말하자면 질병이라든가 또는 사고 이런 걸로 결강하게 됐을 때 미리 연락하면 좋다는 건데 뭐 아파 죽겠다 병이 나가지고 갑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만큼 아니면 열이 많이 났다든가 뭐 지금 코로나 걸렸다든가 뭐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학교 못 나오겠죠, 그죠? 나중에 우리가 수업한다 해도 그런 식으로 됐을 땐 연락을 해주면 좋습니다. 연락하면 좋다. 사고 여러분 버스 타고 오는데 버스가 길 가든 다른 자동차하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버스가 그래서 계속 움직일 수 없죠, 그죠? 사고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돼가지고 예기치 않게 시간이 왕창 늦어졌다. 물론 여러분 직접 어떤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간 여기서만 서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이 일부러 놀락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결강을 해도 어느 정도 봐준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당한 사유면은 출석을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는데 꽤
많은 부분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인정 자체는 까다로워요. 무슨 말이냐? 뭐 질병이나 뭐 여러분들 뭐 결혼식은 사실 여러분들 될 감흥 별로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형제 자매가 결혼식을 하면 가서 뭐 일도 도와줘야 된다 해서 뭐 한 3일 뭐 이런 정도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결혼하면 일주일도 봐줘요. 뭐 일주일해도 내 수업엔 한 번밖에 안 걸릴 거 치겠죠.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일 겁니다. 기껏해야. 그렇게 되면 봐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친인척이 상당했다. 돌아가셨단 말이죠. 상당하면 이제 문상을 가야 되겠죠. 문상 가서 뭐 좀 하면 좀 뭐 며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까다롭다 이 말은 친인척 여기서 말하면은 어디만 8천 이래 돼가지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친척이 돌아가실까 뭐 하면 인정됩니다. 근데 억수 친한 형이나 친구가 불행한 일 당해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인정 안 돼요. 이렇게 친인척이어야 됩니다. 그냥 유사촌 이런 개념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보단 까다롭고 간혹 가다 보면 자기한테 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딱딱하게 돼 있어요. 까다롭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연락을 해줘요. 그게 난 출석부에 결석하면 출석부고 출석하면 점 찍습니다. 점을 찍는 이유는 전에 내가 출석 이름 부를 때 잘못하게 하다가 한 칸 앞에 사람 찍고 난 뒤에 하다 보면 한 명, 두 명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출석하면 아무것도 표시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 건너뛸 때 아까 말한 건너뛰는 그 실수죠. 실수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금마가 젖수로 결석한 애였으면 마치 출석한 것처럼 돼버렸더라고. 그게 학생 숫자가 안 맞는 거지. 끄인에는 두 명이라 가지고 총 한 15명 있어야 되는데 앞만 봐도 14명밖에 안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 되면 안 되니까 점을 찍기로 했습니다. 점을 찍고 점이 안 찍히면 어떻게 되느냐? 결석인 겁니다. 수석 불렀을 때 답 안 하면 줄 거고 근데 안 불렀을 때 답 안 했는 거 그게 내가 실수 넘어간 거겠죠. 내가 여기 뭐 했는데 안 했다. 그게 내가 말했는데 답을 안 하면 줄 것 보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넘어가겠죠. 그죠? 그거는 넘어간 거는 내가 말 안 했는데 넘어가는 건 그럼 그래서 해당되는 본인은 내가 안 불렀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나 그리고 항상 수석 부를 때 안 부르는 사람 있나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해요. 내가 그 말 안 하더라도 내가 끝날 때까지 자기 이름 안 불리면 저 안 불렀는데 하고 말해야 됩니다. 체크 안 됐으면 점이 안 찍혀 있으면 결석인 거라. 이게 아니면 결석인 겁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미리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미리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줄이 쫙 꺼져 버리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뭐 나중에 잘못 꺼져도 내가 이렇게 출자를 바꿔주는 식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점 한 개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리 여러분 연락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점 찍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연락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교수님한테 아이고 내가 그냥 뭐 무리하게 그냥 대충 문자 통보하듯이 하면 되겠나? 절대 그럴 수 없지. 깍듯하게 말씀 다 드리고 설명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화를 하려고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그게 참 뭐 좋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그렇지 않은 게 나는 대부분 수업 중입니다. 여러분 통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히 통화하려고 내가 수업 중이거나 막 바빠.
뭐 여러 가지 일, 꼭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바빠서 설사 내가 여러분 전화를 받는다 해도 보나마나 여러분 출석부 찾아가 여러분 체크한다 이 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쉬는 시간에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때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통화를 한다 해도 이름하고 학번하고 내 찾아가지고 뭘 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면 어때요? 휴대폰에 기록이 남죠. 그지? 언제든지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언제 왔는지도 알 수가 있고 시간 같은 것도 다 적혀 있잖아. 그지? 거기에 학번, 이름, 사유는 정당해야 됩니다. 부정당한 사유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추석 꺼요. 그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학번을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1회까지, 여기까지만 딱 적더라고. 그러면 내가 여러 번 가르치잖아. 그죠? 여러 번 가르치니까 여러분 어디 있는지 몰라. 이름만, 학번만 봐가지고는.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 출석부에 등재되어 있는 반, 내 과목 말이죠. 여러분 소속 학과가 아니라도 관계없,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과목에 출석 등재되어 있는 그 반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여러분 찾아서 체크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 아까 이제 질병 이야기 했는데, 아빠 죽겠다, 이런 식으로 돼도 병원 안 갔으면 안 돼요. 깨병으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깨병으로 악의적인 결석으로 생각합니다. 증거 없으면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 거야. 맞니 틀리니 따져봐야 소용없고요. 사유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문상 갔다. 문상을 갔으면 가는 곳 사진이라도 찍어놔요. 사진이라도. 이렇게 증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누구 어떻게 해가 뭐 했는데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건 답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런 일은 인정은 되니까요. 확실하다면 다 인정해 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과목에 대해서 약간 해봅시다. 대충 한 50분 정도 분량으로 일단 한 개 좀 올려줄게요. 우리가 이제 CAD, CAM, CAE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이제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토캐드란 지금 처음에 이거부터 하죠. 요 말은 CAD나 이런 말은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반적인 단어는 아니고 처음에 그냥 이것들이 이제 약어였어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처음에 또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요 밑에 나오듯이 드래프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제도였어요. 설계라기보다는 우리 흔히 말하는 디자인. 지금 CAD는 디자인에 훨씬 가까운 말인데 처음에 CAD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드래프트에 훨씬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지금 봅시다. 그래도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수행하는 설계 활동을 CAD라고 합니다. 뭐 이미 CAD에 대해서 약간 알 텐데 그래도 좀 기초적인 내용을 좀 말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책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책을 처음에 옛날 고대 시대의 책은 글자 그대로 고가였습니다. 엄청나게 비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종이가 비쌌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게 수작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일일이 그렸어요. 글자 그대로. 옛날 고대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은
그 도시에 들어오는 사람들 책을 일단 다 받아가 다 뺏겨놓고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옛날 도서관은 대도서관은 정말 굉장한 거였죠. 지금 도서관은 뭐 그냥 매년 수백만 권 나오는 책들에 일부러 그냥 갖다 놓은 듯한 기분밖에 안 들지만 옛날엔 책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기적급만 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종이가 아니고 종이 전에 파피루스, 페이퍼, 우리 종이 영어로 페이퍼라고 하는데 페이퍼는 파피루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파피루스나 양피지는 상당히 이제 작업이 귀찮은 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 양피지는 이제 양을 잡아야 되니까 진짜 고가죠. 그 대신 뭐 수백 년 뭐 이렇게 버티긴 합니다. 종이가 이제 나오면서 좀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 책 여기에 한 페이지 쫙 적고 여기 한 자 틀렸다. 왜일까요? 다시 적어야 되겠죠. 끔찍한 일이죠. 그죠? 밑도 끝도 없이 할지 못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옛날에는. 그러다가 뭐가 나와? 그러니까 활자가 나왔습니다. 이 활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생각됩니다. 뭐 동의 안 하는 옆에 있는 나라들은 좀 왠지 동의 안 하더라마는 기록이나 증거물은 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목판 그리고 금속 둘 다 세계 최초라고 하는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무구정강 대다란이경하고 직지 심체요절하고 뭐 다 있죠. 그때 이제 책을 만들 때는 9개 시컷 만들고 난 뒤에 다음 한 권 만들고 난 뒤에 다음 권 만들 때 똑같은 아주 위험한 작업 또 해야 되죠.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경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판. 그럼 이거 똑같은 걸 여기다 만들어 놔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만들면 100장, 200장 쓸 수 있죠. 한 300장 찍으면 좀 뭉거려지긴 합니다. 그랬다가 근데 경판 파는 게 이제 일인 것입니다. 경판 파는 게. 그 우리나라 이제 8만 대장경, 8만 경판이 8만 개 안 넘습니다. 그 고려 시대의 대장경은 진짜 훌륭하다는 말 듣는데요. 아주 좀 옆을 넘죠.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글자 한 대 잘못 쓰면 뚜드마딱한 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했는데 똑같은 것 자체가 된 것도 신기하고. 근데 시큰 했는데 아까 똑같은 일 생기겠죠. 아까 종이 할 때는 한 장 쓰면 다시 쓰고 되더라도 다음번에 그 보장을 못 하는데 야는 일단 되면 보장은 하지만 뭐 이 중간에 한번 하면 다시 파야 했습니다. 그래 놨더니 요 글자 한 글자를 따로 나온 게 이제 활자인 거죠. 활자. 활자는 이제 한 글자니까 잘 꼽아 넣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밀랍 같은 데가 고정시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무로 목판으로 먼저 활자가 나왔죠. 이제 나무로는 활자로 만드니까 나무 활자는 경판보다 생각보다 별로 잘 이용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쓰기에는 나무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 금속 활자죠. 오래 쓰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가 이제 최근에 오면은 여러분 문서 작성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기록은 이렇게 발전되는데 문서 작성에 여러분 워드 프로세스죠. 워드 프로세스 왜 쓰나요? 아까 했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 하려고 하니까 실컷 했는데 여러분 그 잉크로 볼펜으로 글자 쭉 쓰고 나니까 잘못 썼네 할 때마다 하면 종이 밑도 끝도 없이 쓰죠. 옛날 타작인가 그랬어요. 타작이가 식은 쓰고 종이 날리고 보통 제품
나오는 것보다 버린 종이가 더 많았습니다. 엄청난 손해였죠. 그러면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어요. 네, 그 다음 이제 그 똑같은 일을 제도,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건 더러운데, 우리가 이제 건축물 이런 거 할 땐 제도, 주로 선하고 뭐 원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거 이제 제도,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드래프트. 드래프트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궤도판에다가 그만한 자 이래 놓고 여기다 줄 쫙 끊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뭐 여기다 자 위에다 자 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줄 꺾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줄 잘못 꺾고 이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캐드가 나온 것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밑도 끝도 없이 많이 할 수 있지만 대충 감 잡히죠, 그죠? 워드 프로세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캐드를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드래프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제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림 제도할 때 엄청 도움되니까 아예 설계를 할 때 처음 설계할 때부터 관여하면 되겠죠, 그죠? 처음 설계할 때부터 훨씬 그림이 잘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모든 창작 활동까지 다 처음에는 제도 위주였는데 나중에는 그냥 제도라기보다는 어떤 하여간에 어떤 거 설계할 때 물체 설계할 때 되는 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늘었죠. 나중에는 이제 아예 제조할 때 아예 엔지니어링 전체로 이렇게 쭉쭉 발전해 왔습니다. 엔지니어링 하면은 거의 공학하면 제조, 설계, 판매 뭐 이렇게 다 포함하는 좀 거대한 개념입니다. 보통은 우리 캠까지 갈 필요가 없이 여러분한테는 요 캐드만 있으면 돼요. 뭐 캠까지도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진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설계부터 판매, 제조까지 과정을 알아야 뭐 효과를 할 거 아닙니까? 배운 사람은 이건 못 갑니다. 아주 실력자, 경험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는 캐드,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오토캐드. 오토캐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한 개가 가끔 여러분 뭘 구매한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좋은 물건을 살려면 당연히 좋은 물건 사고 싶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된 회사 제품을 사세요. 오래 버틴 물건이 좋은 물건인 겁니다. 물론 간혹 획기적인 신제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확률성이 낮거든요. 그게 보통 쓸만한 것은 오래된 것.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에 보면 워드, PPT, 파워포인트 있죠. 엑셀 다 엄청나게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훨씬 오래된 프로그램도 많은데 엑셀이나 이런 거 그 앞에는 많은 프로그램들 잡아먹고 있어요. 오토캐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래됐고요. 처음에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들었는데 오토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앤 드래프팅 이런 식으로 뭐 번역하자면 뭐 이런 식인데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40년 가까운 옛날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때 이제 19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이럴 때는 캐드에 대한 굉장히 많은 도전이 접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캐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여기에 보면 건축, 기계 이쪽에 엄청나게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전기 쪽에 보면 ORCAD라든지 다양한 캐드가 있고 뭐 반도체 설계 뭐 이런 데도 캐드 아주 뭐 많은 캐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드, 여러분들 괜찮은 캐드는 오토캐드가 되겠습니다. 예, 건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훌륭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도면 수정이 아주 용이하고, 그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게 수정이 용이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이다 그럼 수정 진짜 불가능이죠. 그래 놨더니 결과적으로 뭡니까? 다 돈이죠. 예, 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겁니다. 시간 단축 뭐 기타 등등 해봐야 되죠. 돈 이야기죠. 이게 왜 이래 됐느냐면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 종이 그려놓고 학교 축소 안 되죠. 건물 전체 외관 그려놓으면 내부에 창 그림은 보기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더라면 뭐 별일 없죠. 그냥 확대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체 외관하고 세부를 옛날 같으면 다 따로 그렸어요. 그렇지만 어떨까요? 지금은 그냥 한꺼번에 작업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작업하고 갖다 붙이는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토캐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